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한 적 있으신가요? 외출만 하면 목이 칼칼해지고 창문을 조금만 열면 집안 먼지가 유독 많아지는 것 같고 미세먼지 나쁜 표시를 보면 막연하게 걱정만 앞서곤 하죠. 우리 모두 한 번쯤 초미세먼지라는 단어를 뉴스나 스마트폰 앱에서 자주 보지만 정확히 뭔지, 어떻게 대처해야 내 몸을 지킬 수 있을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미세먼지가 정확히 무엇이고 왜 위험한지, 그리고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차근차근 풀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왜 이 문제가 우리에게 중요한지 생각해 봅시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두 용어가 여기저기서 혼용되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관리하기 전에 용어부터 확실히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보통 미세먼지를 PM10 그리고 초미세먼지는 PM2.5라고 구분해서 말합니다. 여기서 숫자는 먼지 입자의 크기를 뜻해요. PM10은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입자, PM2.5는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훨씬 더 작은 입자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걱정하는 초미세먼지는 바로 이 PM2.5로 크기가 아주 작아 코나 목을 거치지 않고 폐에 깊숙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이 위험 요소인 거죠. 이렇게 작은 입자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실제로 국내외 건강 정보 자료를 살펴보면 아직까지 대기오염 물질 중에 어떤 요소가 가장 해롭다고 딱 잘라 말하긴 어렵지만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폐 기능이 떨어지고 특히 만성 기관지염 같은 호흡기 질환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보고되고 있어요. 즉, 단기적으로 목이 따갑고 기침이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원인을 단정 짓기보다 초미세먼지에 대한 노출을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이라고 조언하고 있죠. 아마 여기서 이런 궁금증도 떠오를 거예요. 그럼 마스크만 잘 쓰면 괜찮은 걸까? 집에 있으면 안전한가? 혹시 이미 들이마신 먼지는 없앨 방법이 없는 걸까? 실제로 여러 공식 자료를 쭉 살펴봐도 몸에 이미 들어온 초미세먼지를 뭔가 특별한 식품이나 약, 시술로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고 확실하게 입증된 방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건 바로 노출 자체를 줄이는 생활관리입니다. 즉,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고 일상에서 직접 마주치는 기회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현실적으로 초미세먼지 노출을 줄일 수 있을까요? 크게 보면 사회적인 차원과 개인 및 가정에서의 관리, 두 가지 축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 접근, 즉 오염원 관리입니다. 발전소, 디젤 차량, 공장 등 다양한 대기, 오염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대기질이 실질적으로 개선됩니다. 우리 개인이 직접 발전소를 멈출 순 없어도 친환경 교통수단을 선택하거나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면서 전체 배출량을 줄이는데 동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정책적으로도 꾸준히 강조되는 부분이죠. 두 번째는 실내 공기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상에서 공기청정기 필터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최신 공기청정기 필터의 경우 0.1마이크론, 크기의 먼지까지 99% 이상 걸러내준다고 표시된 제품들이 있어요. 물론 제품마다 실제 작동 환경, 필터 교체 주기, 적정 사용 면적 등 조건이 다르니 구매할 때 꼼꼼히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실내라 해도 잠깐의 환기, 내부 먼지 관리 등도 신경 써야 하고요. 실외 활동이 불가피한 날이라면 KF 등급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귀가 후엔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는 기본도 챙겨주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이미 초미세먼지에 노출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 현대의학에서 이미 체내에 들어온 초미세먼지를 약물이나 특정 음식으로 완벽하게 배출한다고 보장된 자료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전 예방이 관건이에요. 만약 호흡기에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국가기관이나 신뢰할 수 있는 건강정보를 참고해서 자가관리 방법을 찾거나 증상이 심해질 경우 전문가의 진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 사례로는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하루 중 실내 공기가 좋은 시간에만 환기를 하거나 교통량 많은 길은 멀리 돌아가는 등 작은 습관의 변화로도 초미세먼지 노출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는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아질수록 도시 내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으니
그런 실천도 의미가 있겠죠? 이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초미세먼지는 PM2.5로 일상생활 속에서 보이지 않는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어디서든 노출을 줄이는 것이 최우선 대응 방안이고, 실내외 환경 모두 꼼꼼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몸에 이미 들어온 먼지를 쉽게 배출할 수 있는 마법 같은 해결법은 없으니 꾸준한 생활 관리가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해질수록 이런 정보는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일상에 꼭 필요한 건강 정보, 환경 이슈를 계속해서 전해드릴게요.